여자 남자가 있었고 사랑을 했고 그때 누가 뚝뚝뚝 누구냐? 엔카메데다. 수연 배우님, 네. 누구나 악마죠 때로는 해서 리프팅 할 때 안 무서우신가요? 네,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나 악마죠 때로는 해서 리프팅 할 때 안 무섭다, 안 무섭다. 네, 안 무섭습니다. 왜죠? 왜냐고요? 안전하게 들어줘서 그런가? 겁이 없어요. 아, 근데 저는 처음에 연습할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제가 뭐가 떨어질까 봐 무서운 것보다도 제가 이 사람들 다치게 할까 봐가 훨씬 무서워요, 항상. 디어가카 넘버에서 울고 있는 수 우먼을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네. 수 우먼은 맨의 편지에 분노보다는 충격을 먼저 느꼈던 건가요? 네, 충격을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전에 끌려가고 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다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죠. 우먼을 연기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극 중에 우먼은 가면을 써야 되는데 그 어떤 가면을 어떤 모습의 가면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미드나잇에서 배우님 마음에 드는 가사 또는 대사가 있다면 꼭 우먼 대사가 아니어도 좋아요. 네. 저 방금 제가 불렀던 누구나 악마죠 때로는. 네. 배우님은 우먼이 비지터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몰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는데 모르려고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사실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렸을 때는 몰랐겠지만 나중에 이제 크면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는 분명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아빠가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해도 결국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빠 사진을 부여줬잖아요. 제 마음속에 프로텍션인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 아빠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배우님이 비지터 역할을 맡는다면 찰떡같이 소화할 것 같은 넘버는? 그날이 찾아왔어? 네, 비지터가 추는 춤과 맨가 추는 춤 그 중에서 뭐가 더 어려웠나요? 비지터랑 추는 춤이 그 느낌 내기가 처음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수연 우먼이 초반에 여린 모습을 벗어던지게 되는 기폭제가 되는 신이 궁금해요. 기폭제가 되는 신은 누구나 악마죠 때로는 이죠. 지난 공부방송 2탄에서 비지터와 맨 역할의 다른 배우님들이 수 우먼이 뭔가 쎄한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차가운 게 있어요. 그 갑자기 확 식는 게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싸늘해요. 혹시 의도하신 걸까요? 어떤 느낌의 우먼을 전달하고 싶으세요? 그 가면을 썼다는 그 사실 자체가 쎄함이 보이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좀 맨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우먼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맨이 보고 싶은 우먼으로 가면을 쓰고 사는 건데 근데 그게 사실은 사랑으로 이 부부가 뭔가 만났다라기보다는 그 시대 상황에서 저는 1번은 생존이라고 생각해요. 그 생존이 1번이어서 맨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 모습이 아니어서 쎄하다고 느끼는 거 아닐까요? 그럼 방금 수연 배우가 얘기했던 거를 환지 배우나 석준 배우도 좀 그렇게 느끼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쎄하다는 느낌보다는 맨에게 가장 잘 맞춰주는 음원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뒤에 변화가 가장 드라마틱한. 매번 할 때마다 느낌이 달라져가지고 그리고 누나가 얘기했던 대로 어떤 맨을 맞냐냐에 따라서 음원이 또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케미들이 그래서 매번 볼 때마다 사실 새로운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연을 들어가는 것도 늘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연습을 같이 했지만 저희는 처음 만나는 사이잖아요. 둘은 계속 하지만 이 둘한테 찾아오는 게 저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올 때마다 매번 새롭게 느껴져요. 이 공간, 분위기, 이 둘의 호흡 그래서 사실 그런 재미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질문. 마지막 씬에서 비지터한테 탬버린을 받고 마치 조종당하듯이 움직이시던데 어떤 의미로 연기하신 건가요? 마지막 종치기 직전에는 왜 비지터를 보면서 웃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딱 그 연결인 것 같은데 비지터한테 어떻게 보면 조종이 되는 게 맞죠? 그 끌려가서 할당량이 되고
그러면서부터 마지막에 웃는 거는 이제 이 운명,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라는 네,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공연 중에 자주 오른쪽 머리를 짚으시거나 오른쪽 귀를 막는 것처럼 보이는 디테일이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관련 설정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제가 고발을 했잖아요, 이기심에. 네. 살고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무언가 이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한 걸 저는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순간 죽음은 제 앞에 와 있는 거죠. 그걸 느끼는 거지.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고발했던 사람들의 어떤 환청과 환영을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공연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두통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석준매는 배감에서 TOM으로 이사오면서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가로치고 물론 여전히 물만두맨이지만 그 기간 동안 어떤 생각을, 어떤 해석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냥 쉬면서 나라면 진짜 어땠을까 생각을 했는데, 배감 때 했던 거는 좀 너무 이상적이고 정의로운, 좀 현실적이지 않은 약간 그런 인물이었다면 쉬면서 진짜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했던 것 같아요. 네. 현석준맨의 유토피아가 특히 인상이 깊습니다. 유토피아를 부를 때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과 느낌으로 부르시는지 알고 싶어요.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음원과의 관계, 그리고 저의 유토피아,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토피아 넘버를 부를 때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사실. 근데 그 유토피아 가사 안에 제가 꿈꾸던 이상,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기심을 비추어 가면서 했던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유토피아일 뿐이구나 라는 거를 많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토피아 넘버에서 해맑은 아이들 덧없이 뛰놀며 웃고 가사에서 음원 쪽을 쳐다보시면서 부르시던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문장이 제 유토피아입니다. 맨은 정말로 그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선의를 갖고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선의는 아니고 이기심 같습니다. 위대한 권력 넘버에서 플레이어들이랑 눈 마주치고 난 뒤에 다시 눈 들어서 음원을 보는데 본인의 죄책감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음원을 보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나를 우먼이 봤을까? 하고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석준맨은 극중 음원 모르게 대령님의 실체를 알고 있었거나 장인 어른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만난 적은 있지만 실체는 모릅니다. 뭐라고? 근데 맨을 연기하기 위해 가장 공들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제가 목소리가 커서 자칫 잘못하면 화만 내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걸 가장 조심스럽게 공을 들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너무 화내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연기할 때 목소리가 많이 크더라고요. 네. 그리고 뭔가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도 거리낌이 없고 그래서 음원한테도 비지터한테도 너무 화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 코멘트도 되게 많이 받았고. 연출님한테? 네네네. 그래서 화내는 게 아닌데? 나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근데 화내는 것 같대, 연출님이. 아, 그러면 내가 이런 특성과 혹은 나만의 사람마다 특질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배우로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걸 미드나잇 하면서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네. 연습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가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네, 하나 있어요. 어떤 거? 아니,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 비지터 들어오기 전까지 행복한 사랑 이야기로 그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행복한 사랑 이야기를 지금까지 공연하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흔히 말하는 멜로가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런을 도는데 네. 좀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거 해도 되나? 이거 아 귀엽지 않아? 나는 귀여운데. 귀엽지? 귀여워. 귀여운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배우님과 뽀뽀를 했어요. 그 다음 대사를 까먹었어요. 비밀.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비지터의 나이. 나이라는 단어가 안 어울리는 사람, 그 존재인 것 같아요. 정말 이 그 무한대 표시 있잖아요. 그게 어울리는. 그 나이라는 게 없고, 나이라는 거는 일단 그 생명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언제나 존재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몇 살? 아, 그래가지고 한 기원전부터 시작해서 BC 아무튼 그런 무한대죠. 알겠습니다. 비지터와 대령님은 어떤 관계? 앞에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정말 언제나 처음부터 함께했던. 판지 배우님, 네. 작년에 신입 비지터에서 경력직으로 다시 돌아온 느낌이 어떠신가요? 너무 떨려요. 오 진짜? 했던 거여서 더 떨려요. 저는 늘 했던 거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했던 거에서 좋은 거를 봐주셨던 분들이 또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전 사실 너무 커요.
왜냐하면 이 비지터라는 캐릭터가 정말로 어떻게 해도 괜찮은 캐릭터잖아요. 그 중압감의 중심이 딱 지키고 있으면.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더 발전된 모습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했던 거여서 너무 힘들고 좀 떨리고 걱정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기타도 심지어. 좀 더 살붙여서 얘기하면 이 비지터가 정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이 무의 캐릭터잖아요. 정말. 너무 아무렇게 하면 안 되는 이 맨과 우먼 사이사이의 대사들로 윤활유를 뿌려줘야 되고 이 어느 날에 따라서 비지터가 템포를 조절해줘야 돼요. 맞아. 그것 때문에 저는 비지터 늘 할 때마다 형들이 이제 누나들 조합 보면서 아 이날따라 조금 뭔가 이렇게 좀 극이 좀 처진다 이러면 제가 또 뛰어올리기도 하고 너무 이제 극이 뛰어올라져 있으면 제가 가라앉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배우님이 생각하는 비지터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게 항상 비지터한테 오는 질문인 것 같은데 해화로운 공연생을 저번에 이제 1, 2를 다 봤는데 이게 다 있더라고요. 예, 비지터가 예, 생각하지만 맞아요. 저는 근데 이걸 딱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제가 어떤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객이 어떤 존재라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보는 사람이 이 맨과 우먼이 양심이다 하면 양심인 거고 그래서 비지터가 저 어떤 존재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날따라 그 똑같은 사람도 다시 관극을 하러 왔을 때 저번에 악마 같은데 오늘은 되게 이 시대의 허상 같고 다른 날은 되게 둘의 양심 같고 이러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럼 관객분들한테 들었었던 그런 비지터의 정의 중에서 정의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마음에 들었던 점이요? 네. 저는 사실 비지터가 악보다는 조금 선 쪽에 가까웠던 그런 존재라고 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천사라고 막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또 천사예요가 아니고 제가 그리는 비지터가 조금 이제 눈물도 흘리고 그 감정에도 그래서 공감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형이 유토피아를 부를 때 너무나 했어. 저도 사실 내심 유토피아를 바랬던 그런 존재로서 거기에 대한 공감 능력 때문에 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지 배우가 연기하는 비지터는 맨이랑 우먼으로 대표되는 사람들한테 약간 실망한 그런 느낌이네. 저는 이제 처음에 비지터를 그릴 때는 무조건 악이다 이러면서 저 사람을 해도 웃기고 막 거짓말쟁이 말도 안 되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 맨과 우먼에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미 실망을 했고 그래서 막 그 비지터 노래 중에도 있잖아요. 그 모든 공간에 반복되던 죄, 반복되던 죄라는 이 단어를 계속 생각하니까 그 죄를 계속 맞이했던 존재로서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가 거기에서부터 시발점으로 그려졌던 것 같아요. 기타를 원래 잘 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건 떨리는 일인가요? 아니면 훨씬 부담이 덜하실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떨리죠. 너무 떨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기타의 이제 시작하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제 머리로는 여기 지점이에요. 일단 눌렀는데 이 치기 0.1초 직전까지 머릿속에 수많은 의심이 있어요. 너무 밑밥 가는 것 같아. 아 진짜로. 이걸 쳤을 때 다른 소리가 나면 어떡하지? 땅! 아 그렇지! 아 다행이다 이거 맞다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그게 너무 떨려요. 기타 조율은 언제 해나요? 저희는 이제 공연 전에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기타 조율에 대한 의심도 안 가요 혹시? 조율에 대한 의심도 가져오는데 요즘에는 핸드폰 어플이 되게 잘 나와가지고 뭐 옛날에 그 기계 있었던 네, 거 그 기계가 아니고 이제 핸드폰에 띵 치면 이제 띵 맞춰서 제가 세상은 나한테 한 번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는 것 같아. 빵! 열심히 썰어 드시던데 맛있어서 드시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즌에서는 그때그때 빵 먹는 방법이 다르셨다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빵을 나이프랑 포크로 썰어서 드시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사실 이거는 정해놓지 않고 그때그때 제가 원하는 대로 먹는데 맛있어요. 빵 맛있어요. 근데 이 빵이 예스24에서 했을 때 빵과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도 맛있었는데 지금도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빵을 어떻게 먹냐가 집중하는 게 아니고 저는 관객들이 이게 이제 기독교 이제 크리스찬이면 이제 또 아시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피가 포도주고 네. 와인이고 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이 빵 네. 이런 건데 이거를 제가 역으로 먹는 네. 그 신을 농락하는 네. 이런 사실 행동이에요. 제가 와인과 빵을 계속 먹는 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먹을 수 있어요. 네. 거기에서 또 시발점이 된 것 같아요. 저의 그 선한 그 라인이. 저는 사실 처음 왔을 때부터 우먼을 노리고 온 거고 우먼과의 게임이지만 저는 저 이제 하나님 신과의 게임도 있거든요. 인간 똑바로 보시라고. 어차피 이렇게 될 거고 그대로 할 것이다. 빵이 그런 매개체 그런 존재라고. 약간 느낌의 그 조물주? 신이랑 뭐 내기에서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그래서 그 빵을 썰고. 이 맨이랑 우먼들은 놀아나는 거죠. 뭐라고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되게 빈틈이 없다고 생각했던 게 그것까지 다 분명히 생각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맞아, 그치. 맞아. 지금 헤어론 공사가 처음 방송에서 나왔던 첫 질문과 지금을 연결시키는 저. 와. 빈틈이 없다. 환 비지터는 맨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 음원이 남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같은 결일 것 같은데 이것도? 근데 역시나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우먼을 데리고 갈 거를 이미 예상을 했고 알았고 그래도 그러지 그래서 재밌고 뭔가 이런 진짜 놀아나는 거구나. 이번 시즌 멤분들 중에 배우님의 디테일이나 깜짝 놀래키기의 반응이 제일 재밌었던 분. 아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건 석진이 형도 되게 많이 놀라셔서 너무 재밌고 지철 형님이랑 하는 거는 지철 형도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지철 형님은 저랑 이제 S24부터 같이 했던 배우이기 때문에 네. 되게 막 사실 뭐 정하고 들어가지가 않아요. 되게 늘 막 하고 싶은 대로 살짝 열어놓는 구간들이 많아서 네. 되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고 동아 형님도 되게 재밌는 게 동아 형님이 이제 깜짝 쓱 놀라는데 동아 형님이 이제 프로텍션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누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모습을 또 보면서 즐기는 모습도 재밌고 되게 새 매니 다 다른 것 같아요. 미드나잇 연습을 하시면서 이것만은 관객들이 꼭 알아채줬으면 좋겠다. 이런 대사나 이런 게 있는지. 이 액터 뮤지션들을 제가 이끄는 존재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장이 아니고 네. 우린 다 같은 액터 뮤지션이고 네. 저는 그냥 이끄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 무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노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막 무슨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동료로서 네. 이런 느낌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되게 제가 많이 막 뭐 이제 콘트라베이스 형이랑 하이파이브도 하고 네. 막 우먼이 와인을 마실 때 막 기타를 역시 이거 봐 막 이런 연기들도 하고 막 액터 뮤지션도 하나하나만의 자아가 있고 각자 이제 이끌어 나가는 어느 때는 갑자기 이제 바이올린이 이끌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퍼커션이 이끌고 콘트라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끌어가는 부분이 기타 형이 자유롭게 살아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잘 봐주셨나요? 잘 봐주신 것 같아요.